하늘의 여왕. 일부 고독한 하늘과 불안한 가정. 고요한 비행기 기내. 창밖으로는 그림 같은 푸른 하늘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수가 근무하는 고도 1만 미터 상공에서는 세상의 모든 속절없는 소음들이 멀어졌고 그녀에게는 일종의 평화와 자유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지수는 국적항공사의 국제선 스튜어디스로서 매일 새로운 도시를 오가며 자신의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습니다. 단아한 외모에 더해진 세련된 유니폼, 그리고 승객들을 대하는 흐트러짐 없는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그녀를 하늘의 여왕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승객들은 장거리 비행의 길고 지루한 피로를 지수의 밝고 환한 미소 하나로 잊었습니다. 아이를 동반한 부모에게는 따뜻한 손길로 도움을 건넸고 혼자 여행하는 승객에게는 눈을 마주치며 작은 대화로 위로를 건넸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기내를 넘어 지상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종착지에 도착한 후 그녀는 승객들과 짤막한 대화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찍는 요청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국적과 연령의 사람들이 그녀와의 사진을 기뻐했고 특히 서구권의 남성들은 그녀의 동양적인 아름다움에 감탄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에게 이 모든 것은 프로의식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조금은 피곤할지라도 그것이 승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요청과 관심을 자연스럽게 다루는 능력을 가졌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이 직업을 얼마나 완벽하게 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면 지수는 비행 중에 있었던 소소하고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남편 태준에게 풀어놓았습니다. 태준은 아내의 자신감과 능력을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동시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꾸준히 외국을 드나들며 다양한 이들과 마주쳤고 그녀의 세상은 넓고 다채로웠습니다. 반면 태준의 삶은 지극히 평범하고 단조로웠습니다. 그는 작은 회사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과 집 사이를 오가는 생활에 익숙했습니다. 두 사람의 일상이 너무나 달랐기에 태준은 때때로 자신이 그녀 곁에 있는 것이 맞는지, 혹시 그녀의 빛나는 세계에 자신이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어느 날 지수는 농담처럼 유쾌하게 웃으며 태준을 떠보았습니다. 외국인 남자들이 내 예쁜 얼굴 보고 사진 찍자고 하면 태준 씨는 질투하는 건 아니야? 태준은 고개를 저으며 진심과 농담을 반쯤 섞어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안다고 너 같은 여자를 탐낼까? 넌 내 거잖아. 지수는 그가 내뱉는 소유감 섞인 귀여운 말에 늘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 말고 누구를 보겠어? 당신밖에 없어. 진심에서 우러나온 그녀의 말은 태준을 일순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집을 떠나는 횟수가 늘어나고 외국으로의 출장이 잦아질수록 태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보이지 않는 불안이 짙게 스며들었습니다. 지수도 그의 걱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굳이 거기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가 지나친 걱정을 하지 않기를,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 지수는 다음 비행 스케줄, 파리와 니스 두 도시를 도는 프랑스 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지수는 잠시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준아, 난 어디에 있든 늘 당신 생각뿐인 거 알지?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날 믿어줘.
태주는 그 말을 들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불안은 단순히 아내가 외국에 나가는 것 때문이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충분한 남편인지, 그녀가 자신의 평범한 일상에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의 마음을 그녀에게 털어놓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나 사랑의 방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지수는 밝게 웃으며 다시 한번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프로이고 무례한 사람들에게 쉽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의 세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늘 위에서 빛나던 그녀의 삶에는 태준이 알지 못하는 어둡고 깊은 그늘이 조금씩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그녀의 세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지수도 태준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부 파리에서의 충격과 공백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지수와 동료 승무원들은 지정된 호텔로 향했습니다. 비행 후에 뻐근한 피로가 어깨와 다리로 고스란히 전해졌지만 파리의 공기는 늘 지수의 기분을 조금은 낭만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내게 될 하루는 짧았지만 그녀는 석양을 감상하며 힐링할 수 있다는 기대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텔 체크인 후 그녀는 루틴처럼 짧은 샤워를 하고 푹신한 침대에 잠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 대신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날 비행에서 만났던 비즈니스석의 중년 남성 데이비드가 떠올랐습니다. 회색빛 머리와 완벽하게 재단된 세련된 정장, 손목에 번쩍이던 고급스러운 시계까지 데이비드는 첫인상부터 강렬했습니다. 그는 첫마디부터 다른 승객들과는 달랐습니다. 상냥하면서도 당당한 어조로 지수에게 말을 걸었고 그녀를 마치 오랜 친분이 있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스튜어디스이신가요? 정말 인상적이시네요. 오늘 비행이 훨씬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는 작은 칭찬으로 대화를 시작했지만 지수는 그저 직업적인 미소로 받아넘겼습니다. 비행 내내 데이비드는 지수에게 친밀하게 말을 걸었고 가벼운 농담을 던지며 그녀를 자연스럽게 대화로 끌어들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있네요. 라는 말조차 그의 넘치는 자신감에서 우러나왔는지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비행이 끝날 무렵 데이비드는 어김없이 지수에게 기념사진을 요청했습니다. 이곳에 온 동안 기억에 남는 순간 하나쯤은 가져가고 싶어서요. 당신과 함께라면 더 특별해질 것 같네요. 지수는 이런 상황에 익숙했기에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공항 출구 옆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호텔방의 전화벨 소리에 지수는 숨이 멎는 듯 놀랐습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잠시 앉아있던 그녀는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데이비드였습니다. 오늘 제 비행은 당신 덕분에 정말 편안했어요. 가까운 곳에 있는 호텔바에서 와인 한 잔 하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함께 해주실 수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당당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지수는 얼떨결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해요. 피곤해서 방에서 쉬려고 합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끈질겼습니다. 그저 한 잔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요. 내가 너무 강요한다면 미안합니다만 당신과의 대화가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의 열렬한 요청에 결국 지수는 직업상, 예의와 서비스 정신이라는 마음으로 짧게 얼굴을 보이는 것으로 타협했습니다. 그녀는 거절이 가져올지도 모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지수는 간단히 손질한 머리와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호텔바에 내려갔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흘러나오는 반은 분위기 좋게 조용했고, 데이비드는 이미 테이블을 잡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인이 2잔 따라져 있었고, 그는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잔만 하고 보내드릴게요. 지수는 그의 제안에 따라 와인을 천천히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하는 비즈니스와 유럽 곳곳을 여행하며 쌓은 경험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그녀에게도 자신의 삶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처음에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답했지만 몇 잔의 와인이 오가며 대화는 조금씩 자유로워졌고, 그녀는 그의 세련된 유머와 언변에 어느새 이끌리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을 무렵 지수는 갑작스럽게 몸이 나른해지고 정신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감각을 느꼈지만 그 생각은 곧 와인의 무게에 눌려 한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죄송해요. 저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이만 일어나야 할 것 같네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증발하는 한숨처럼 희미해졌고 결국 그녀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낯선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부드러운 시트 감촉과 커다란 창문으로 비치는 강렬한 햇살에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자신이 호텔의 스위트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 의자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데이비드의 익숙한 얼굴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지수 씨. 데이비드는 태연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지수의 머리는 금방이라도 터져나갈 듯 어지러웠으며 어젯밤의 기억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녀가 당황한 목소리로 묻자 데이비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걱정 마세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 짧은 문장은 지수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놓인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자신의 소지품들, 바닥에 널브러진 신발, 그리고 데이비드의 당당한 태도.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주워 입으며 그 방을 황급히 빠져나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자신의 방문을 닫은 그녀는 곧 차오르는 불안감에 무너져 내리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녀는 기억을 더듬으려 했지만 어젯밤의 마지막 기억은 희미했고 그 이상의 기억은 마치 증발한 듯 없었습니다. 공허감과 두려움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 일이 그녀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산부 협박의 덕과 가정의 균열. 파리에서 돌아온 후 지수는 일상으로 복귀하려 애를 썼습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 사이에서도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거센 폭풍에 휘말린 듯 혼란스러웠고 무엇보다 파리에서 겪은 일의 공백을 뚜렷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모든 것을 잊고 다시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은 곧 산산조각 났습니다.
비행 스케줄이 없는 어느 날. 아침, 지수는 평소처럼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낯선 발신자로부터의 메일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히 너와 나의 추억. 수십의 승객 중 하나이겠거니 생각하며 클릭한 지수는 단 몇 초 만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메일 속에는 데이비드로부터 온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지수는 하얀 침대 위에서 잠든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확대되어 촬영된 무방비 상태의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뒤이어 메일의 짧은 내용이 그녀를 더욱 깊은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다음 비행 때 내가 묵는 호텔로 와. 난 내가 얼마나 상황을 잘 이해하는지 보고 싶어. 선택은 내 손에 달렸어. 하지만 말이야, 만약 내가 오지 않으면 이 사진은 어디로 향할지 보장할 수 없을 것 같군. 지수의 손은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것은 악몽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기억이 퍼즐 조각처럼 얽혀 들어왔습니다. 호텔 스위트룸 침대에서 깨어난 모습, 데이비드가 흘리던 의미심장한 미소, 그리고 그녀가 알 수 없던 밤의 공백. 그녀는 분노와 함께 치명적인 위협에 직면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직업상 이런 사진이 공개되기라도 한다면 회사의 명성과 자신의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게 손상될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태준은? 남편 태준의 얼굴이 떠오르자 그녀는 소름 돋는 무언가를 느끼며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동안 극심한 고민에 시달린 지수는 결국 데이비드의 요구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일단 지금은 시간을 벌어야 해.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해. 스스로를 설득하며 지수는 다음 파리 출장이 확정되자마자 그의 메일에 답장을 보내 약속을 잡았습니다. 지수가 다시 파리에 도착한 날,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지정한 호텔 로비에서 그를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듯 자신만만했습니다. 아, 약속을 지켜줘서 기뻐요. 당신은 정말 똑똑한 여자야. 지수는 분노와 두려움을 억누르며 그의 스위트룸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마음속으로 계속 외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무언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를 따라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데이비드의 요구는 갈수록 대담해졌고 지수는 점점 더 깊은 억압과 수치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요구를 거절할 용기도 이를 피할 방법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사진이라는 무기는 그녀의 모든 숨통을 막아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수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의 지배에 점점 길들여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지수가 겪는 내면의 폭풍은 곧 가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에는 태준이 아내가 단순히 비행 피로 때문에 무기력하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수의 눈빛은 점점 더 멀어졌고 집에서도 그녀는 이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항상 공허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수야, 요즘 무슨 일 있어? 너 많이 힘들어 보인다. 혹시 나한테 말 못할 고민이라도 있는 건 아니야? 그 말에 지수는 깜짝 놀랐지만 곧 억지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태준아.
그냥 요즘 비행 스케줄이 빡빡해서 좀 피곤했나 봐.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태주는 그녀의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읽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수가 외출하고 집이 비어있던 오후. 태주는 우연히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지수의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평소 아내의 사생활을 침범할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수의 태도는 그를 너무나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태주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함을 열기까지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데이비드와의 대화가 담긴 메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협박의 내용들과 문제의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이메일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태준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 내용은 노골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무방비 상태로 잠들어 있는 지수의 얼굴. 태주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지수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태주는 그녀를 차갑게 맞아들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비수와 같았습니다. 지수는 남편의 반응을 보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태준이 곧바로 노트북을 테이블 위로 밀어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 봤어. 다 읽었어. 그 짧고 단호한 말에 지수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백 가지 변명이 떠올랐지만 그 어느 것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태준아, 내가 설명할게. 진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어쩔 수 없었어. 그 사람이 협박해서. 그러나 태준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빛을 잃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해해 줄지도 모를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그냥 날 무시하고 숨기기로 했다는 거. 그걸로 충분해. 그는 그렇게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그는 이혼 서류를 들고 나와 지수에게 서명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애원하며 자신을 변호하려 했지만 이미 태준의 마음은 완전히 떠나 있었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남긴 날 지수는 알았습니다. 그녀의 가정, 커리어, 존엄성 그리고 그녀 자신마저 무너졌음을.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늘 위를 비행하는 삶은 없었습니다. 사부 무너진 틀, 새로운 선택의 기로. 지수가 이혼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태준과 함께 살던 집은 어느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이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어떤 묘한 해방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습할 수 없다면 버려야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가 침대에 기대어 휴대전화를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데이비드. 안녕하세요, 지수 씨. 당신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하지만 한편 이제 당신이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 기쁩니다. 제가 한국에 와 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차 한잔하며 이야기 나누고 싶네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지수의 심장이 약간 뛰었습니다. 그간 그녀를 괴롭히고 협박하던 그 남자.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이전처럼 강한 두려움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안정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데이비드의 존재는 지수의 인생을 뒤흔들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녀를 태준과의 결혼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올가매던 가정생활도 도덕적인 의무감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홀로였고 무엇을 하든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고민 끝에 데이비드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약속 장소는 서울의 고급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높은 천장 위로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잔잔한 음악 소리. 마치 그들의 파리에서의 첫 만남이 떠오르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단 한 가지 차이점은 오늘의 만남은 그녀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한 지수는 이미 앉아있던 데이비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세련된 모습이었고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지수 씨. 지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지만 뚜렷한 감정을 꺼내지 않고 차분하게 앉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예전처럼 강압적이거나 협박적인 모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태도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안타깝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한편 기뻤어요. 이제 당신은 자유롭잖아요. 저는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고 싶습니다. 이제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수 씨 스스로의 의지로 저를 찾길 바랍니다. 데이비드의 말은 이전과 사무 달랐습니다. 그는 이제 일종의 새로운 관계를 제안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호텔 라운지에서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파리에서의 일, 데이비드의 사업, 그리고 태준과의 이야기까지. 지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열어 그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지수는 희미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데이비드와의 관계가 무엇이든 간에 그는 이제 그녀에게 또 다른 선택지로 다가오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에게 얽매여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인생의 큰 부분을 무너뜨린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새로운 삶으로 던져놓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라운지를 나서며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언제 떠나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내게 남으라고 한다면 난 한국에 계속 머무를 거예요. 지수는 짧은 침묵 끝에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만났지만 글쎄요. 언제든 연락할게요. 그날 그녀의 발걸음은 한층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태준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지도 않았고 데이비드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수의 삶은 이제 다른 궤도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누구의 아내도 아닌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찾아 나가고 있었습니다.